안녕하세요. 개념상상학원의 박지현 강사입니다. 이 혹한의 추위 가운데 안녕하시죠? 정말 추운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께 현장에서 진행했던 설명회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현장에서 진행했던 설명회에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조금 빼고 엑기스만을 좀 정리해서 영상 형태로 송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살짝 웃음이 나는 거는 작년에도 현장에서 진행한 설명회를 좀 서머리 형태로 올린다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압축적으로 잘 찍었겠지 하고 보니까 1시간 반짜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요약본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가진 좀 기질에 조금은 이렇게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 길어져서는 안 되겠다 좀 생각했으니까요. 오늘은 조금은 더 임팩트 있게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면서 그래도 제목을 가지고 설명회를 진행하고 싶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 봄을 바라보면서 수업을 준비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어머니께 많이 드렸죠. 학생들을 맡겨주시면 정말 정성을 다해, 애정을 다해, 힘을 다해 정말 헌신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라는 미래형 형태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올해를 준비하면서는 근데 작년에 이제 보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좀 지나갔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면서 가 닿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학생들한테 많이 가 닿고 호응을 얻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물로만 액면으로만 보면 성적이 오르는 거죠. 근데 성적이 오르는 그 어떤 그 과정에 정말 그 한 학생이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인내의 과정들 내지는 좌절과 어려움의 과정들을 정말 멋지게 극복해서 결과를 이뤄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들을 본 것 같은 인상들이 작년에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저희 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과거 완료 형태로 얘기하면서 자신감 있게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정성이 가 닿는 곳, 헌신이 세워주는 곳, 개념상상 단대 클래스입니다. 네, 연사를 맡은 저는 개념상상의 박지현 강사이고요. 그저께 정말 그 현장 설명회를 준비하면서는 이게 머리 만지러 왔다 갔다 미용실 딱 왔다 갔다 하는 중에 한 블럭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 못 오실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걱정을 했는데 정말 많은 어머님들이 현장에 한 70분이 넘는 어머님들이 이 자리에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 나눈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좀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내신 5등급제로 변해가는데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9등급제 과거의 제 경험들을 조금 중요했던 단락 하나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작년 2등급 11%에 대한 분석기를 잠깐 해드리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5등급제 내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프린트에 대한 대응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비단 학원 강사인데 저기에 빨간색으로 본질이란 말을 좀 외람되지만 좀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낱 어떤 유인물이 있어서 그걸 좀 분석해서 애들한테 그런 비슷한 문제 풀려서 시험 보게 하는 것의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프린트를 공부하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어떤 프린트를 만든 선생님에 대한 이해, 그 선생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출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렸죠. 대치동에 있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제 뭐 타 학교 기출 문제도 많이 풀 수 있고 이런저런 상황들 간에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비본질적인 요소에 조금 마음이 뺏기거나 좀 에너지를 잃어버려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출제자가 누구인지 그 선생님이 어떤 문항들을 골라서 제시를 했는지 그런데 그 문항의 대상이 된 것이 연차를 따르면서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이해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프린트 대응이라 했고요. 그거를 풀어나가는 학생도 정말 마인드가 좀 달라야 되겠고 그걸 제시하는 저는 어떻게 제시할 건지 프린트 대응의 본질적인 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할머니 밑에 서서 수학 처리될 때는 할머니가 그 수학물을 보면서 이 내 새끼들 금싸라기 같은 것들 이런 표현들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학생들 진짜 여기까지 오기 고생 많았죠. 또 어머님도 이 정도까지 메이크업 하기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간에 인내하고 열심히 달려오고 공부했던 연마했던 것들이 정말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는 이 학기의 시간들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학기의 시간들을 피곤스럽게 감당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제 학생들을 보면서는 이 시간들이 정말 너무 귀하고 그래서 정말 흩어져 버릴 것 같아서 정말 잘 예쁘게 모아야 되는 금싸라기 같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정규반에서 이 금싸라기 같은 시간 단 한 톨도 잃어버리지 않게끔 최고의
최적의 효율을 갖출 수 있는 정규반 시스템으로 대응하려 하니 그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작년까지는 2학년 S반, A반을 같이 전담해서 맡았는데 올해는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열정적인 선생님을 모시게 돼서 A반 수업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리고요. 네, 입반 테스트와 저희 정규반에 유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청자가 되는 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매년 11월이 될 때 학교에서 진행하는 설명회를 조용히 쫓아가서 단대부고가 설명하는 단대부고의 프로그램들을 잘 듣고요. 특히나 이게 교구 등급제로 바뀌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등급제가 바뀌면서 생기게 되는 어떤 시행착오나 학생이 겪을 불이익을 미리 사전에 차단해놓고 정말 어떻게 대응을 해놨는지에 대한 학교의 설명들을 들을 때는 잘 준비됐구나. 그렇지만 그 등급제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어떤 공부의 방향성이나 프로그램들이 크게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대부분들은 단대부고에서 늘 열심히 해오던 그 내용인가 보다 하고 수긍하면서 똑같은 얘기네 하고 지나가려 했는데요. 마지막 말미에 재작년이랑 좀 다르게 전교 1등서부터 한 50등 정도까지의 어떤 학생들을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면서 어떻게 입시에 됐는지를 다 나열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1.0에 가까운 학생은 이제 의예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로 수시로 쭉 진행이 되다가 1점대 후반 내지 2점대부터는 드디어 이제 정시로 이제 입결을 내는 친구들. 그래서 보니까 한 내신 2.7, 즉 37등까지는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의치한약수 메디컬 계열과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를 들어간 것들을 제시를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다. 거의 40명의 학생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좋은 입결을 냈다라는 거 정말 제 학생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학교가 단대부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단대부고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2등급 분석기를 어떻게 할까? 데이터 방식으로 할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몇 컷이 이 컷이 몇 점으로 형성해 왔고 그게 이제 어떤 문제들이 주력이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작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렇지. 근데 이제 이거를 듣는 어머님들한테는 사실은 많은 부분이 가 닿는 게 아니라 파편적으로 가 닿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일방적으로 많이 제시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2등급 받은 학생들에 대한 어떤 개성들을 표현하고 이게 중요해요라고 강조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퀴즈 형태로 어떤 섹션이 제일 많을까요? 라는 이제 재밌는 표현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등급 11%를 2등급입니다. 11% 받는 학생들은 어떤 유형이 제일 많았을까요? 첫 번째는 아쉽게도 하락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첫 시험을 너무 잘 봤죠. 1등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험에 2등급 내지는 3등급으로 좀 미끄러져서 2등급이 나온 케이스. 그리고 2등급에서 2등급으로 그대로 이제 현상 유지를 한 학생들. 그리고 마지막 상승을 이루는 학생들. 3등급에서 2등급,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점수를 받아서 2등급에 안착한 학생들. 그런데 이런 표현도 있네요. 4등급 받았는데 첫 시험을 완전 못 봤는데 두 번째 시험을 1등급을 받아서 2등급에 안착한 학생들까지가 이 섹션 안에 있네요. 근데 저기 노란색으로 지운 거는 저도 거의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신 시험이라는 게 원투펀치고 전체적인 학생의 어떤 기세 싸움이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1등급에서 저렇게 4등급으로 곤두박질 정도의 학생이라면 정말 뭔가 많이 뭔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절대 2등급 안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세 섹션 중에 어떤 학생들이 제일 많았을까요? 물론 표본은 제 학생들을 기준으로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제 학생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10명의 학생이 있다 그러면 4명의 학생 정도는 이쪽입니다. 4명의 학생 정도는 4명의 학생 말고 3명의 학생 정도는 가운데 유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계산이 되시죠? 3명 정도가 조금 떨어지는 케이스. 이렇게 보신다라면 맨 오른쪽에 결국에 성적의 상승을 이뤄내면서 결과를 이뤄낸 학생들이 사실 제가 보면서는 가장 많았어요. 이게 제가 2등급에서 겪는 매년마다 느끼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원투펀치가 좀 남다르잖아요. 자, 원펀치 중간고사는 처음부터 2차 함수에까지의 범위고
학생들이 중학교 때까지도 정말 동일한 소재로 이제 문제를 많이 풀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고교 등급제로 바뀐데 공수원 너무 중요해 라고 하면서 첫 시작하는 도입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년보다 이 공수원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은 상태로 지금 학생들이 저희 반에 이제 오고 있다는 걸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펀치가 정말 경우의 수와 순열,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또 이 대치중에서 내신 정말 어려운 시험이 원래 2학기에 있던 게 이제 1학기로 끌어당겨졌다라는 거, 이거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투 펀치를 다 잘 봐야지만 결론적으로 2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차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첫 시험을 조금 잘 봤다, 무조건 위기라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잘 보면 내가 단달부고처럼 수학이 어려운 학교에서 내가 제법 하네, 이렇게 이제 기만당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시험이라는 것은 일기 일회 한 번의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원에서 쭉 진행했던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물론 그거랑 비슷한 결과 나오는 게 정말 당연하겠지만 그 한 번의 시험이기 때문에 평소 봤던 내력보다 조금 더 잘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어린 남아들이기 때문에 한 번 시험을 잘 본 거에 너무 마음이 풀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준비하는 2달의 기간이 짧지 않은데 이 마음이 풀어지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잘 봤다, 살짝 칭찬하지만 위기다라고 강조합니다. 정말 위기다라고. 너 경계해야 돼. 너 공부하는 거 너 정말 이 중간고사 때 딱 해놓고 결과 봐주고 이게 딱 다운되면은 정말 폼이 다운돼 버리면 결과 못 가져가. 이렇게 위기라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럼 거꾸로의 상황. 저는 이런 케이스의 학생들을 조금 더 많이 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시험 좀 못 봤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저는 이제 거품만 좀 걷어내면 되는데요. 이런 거품입니다. 나 수학 못하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거품들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정오표 나오는 날 굉장히 시무룩하고 굉장히 처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얘기들을 저는 늘 정말 진심으로 이제 전달을 했는데, 있잖아. 나는 선생님은 있잖아. 네 그 점수를 너라고 생각하진 않아. 내신 시험은 정말 너의 역량을 정직하게 판단하는 시험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문제고, 너가 이 시험의 양식을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의 문제고, 조금 더 반복적으로 조금 더 인내해서 정말 양적으로 질적으로 너가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의 문제가 내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가 실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절대 생각 안 한다. 너가 부족한 게 뭐였냐면 이 시험에 대한 양식의 이해, 기술적인 어떤 필요들을 잘 가져가고, 또 이 실수 때문에 조금 미끄러진 거라면 실수하지 않게 정말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처절하게 오답 노트, 연구 노트, 너가 해야 될 수 있는 어떤 모든 방편들을 가지고서 공부해보자, 이렇게 넌지 제언을 합니다. 이제 약간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러면 학생들이 첫 시험을 조금 못 봤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도 더 잘 먹혀 들어가고요. 선생님이 제시하는 부분들, 제공하는 어떤 목표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해줍니다. 그러니까 첫 시험 조금 못 봤다,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게 하는 게 저의 레토릭이에요. 저의 수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시험, 이 두 번의 시험의 원투퍼치를 잘 거쳐가는 게 1등급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건 이제 일화로 이제 재밌게 이제 얘기를 한 거라면 좀 어떤 공식적인 데이터적인 얘기들을 또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2등급을 분석을 한번 마치고 이제 새로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작년의 시험들을 이제 구성들을 보면요, 22문제가 정말 양식화가 잘 돼서 똑같이 4번의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거의 배점도 거의 다 동일한데요. 자, 1번부터 14번까지가 객관식이고요. 그 빨간색으로 색칠해놨죠. 단답형 4문제가 이제 고난도 문제들이고 킬러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술형 문제 4개가 이제 정말 과정별로 이걸 쓰면 몇 점 배당이 돼서 최종 점수를 받는 서술형입니다. 그 중에 초록색으로 칠한 게 프린트 문항을 칠한 거예요. 프린트 문항을. 프린트가 나오기 전에 교과서라고 써져 있는 부분 있죠. 교과서는 진짜 교과서예요. 다른 학교에서 교과서다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 수준의 쉬운 문제를 깔아줬다, 뭐 이런 느낌이라면 단대부고는 정말 교과서 문제로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 직보 때 이렇게 교과서 중요한 문항들을 잘 준비하면 그게 시험에 꼭 일단 나오고요. 그러면 교과서 문제들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중요한 문제는 한 16문제, 이 16문제 중에 몇 문제를 맞추냐인 건데, 제가 2등급 자꾸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11%를 받았던 내력들을 보면 두 번의 시험이 쉬우면 두 번의 시험 중에 한 5개 정도를 틀리면 2등급 정도의 범위에 11%에 안착합니다. 시험 좀 어려우면 이제 7개까지도 이제 2등급 점수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대여섯 개 틀리는 방향으로 잡으려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새까만 색깔로 프린트의 어떤 개수들을 제가 이제 색칠해 놨습니다. 16문제가 주요 변별력인데 학교 프린트 문제가 많으면 12문제가 나온다라는 건 정말 필수적이고 중요하다라는 거. 요게 이제 중추가 되겠습니다. 물론 프린트 문제가 이 고난도 단답형에 들어가는 때도 있고 안 들어가는 때도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단답형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프린트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은 어떤 속도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익숙하게 알고 또 이제 익숙하게 아는 문제였지만 낯설게 변형한 거에 대한 대응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 단답형을 정말 충분히 시간을 갖고 풀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항수로 봐도 어떤 시험을 끌고 나가는 어떤 시간 배분에 있어서도 학교 프린트가 너무나 중요하고 여타의 대치동 학교들보다는 프린트가 정말로 결정적으로 많은 학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프린트 대응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정말 그 프린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는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랑 맞닿아 있습니다. 시험은 제가 출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출제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죠.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특히 이 대치동의 어떤 그 수학 공부의 내력들이 또 타학교 기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여력도 많고 또 이것저것들 또 본인이 어떤 소속에 어떤 잘하는 학원의 어떤 반인가에 대한 어떤 자화상들이 있기 때문에 껐특하면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은 정말 선생님이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희석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프린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망망대해 같은 변형 문제를 어떻게 변형할까를 시행착오를 겪던 제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정말 이제 올해 네 분의 선생님이 보통 수학과를 담당하시는데 어떤 선생님들이 담당하시는지 귀추를 주목해서 보고 제가 정말 학생들이랑 소통을 많이 합니다. 소통을 많이 해서 프린트가 나왔을 때 그 프린트를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풀이해 주시는지 제가 구두로 물어보기도 하고 또 학생이 정성껏 이게 필기를 잘하는 학생이면 그 필기 내용들도 좀 같이 한번 나눠주라. 선생님 뭐가 중요하시대? 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는 없지만 시험의 출제자인 선생님은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는지 제 느낌으로는 사자후인데요. 사자후. 선생님들 중에서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으시고요. 그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아주 강하게 어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사자후를 들은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전달해 오는 걸 들으면 이게 정말 선생님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구나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내가 출제자가 아니라 선생님 출제자라는 거 그거에 정말 가까이 다가가서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주는지를 정말 주목해서 이제 준비하는 게 정말 시험의 본질이구나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그 매개죠.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저한테 액면 그대로 어떻게 수업했어요? 뭘 강조했어요? 어떻게 시험에 내신대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중요하지만 그걸 들은 학생들도 자기 나름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저는 차별 없이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학생들이 얘기할 때. 그런데 제가 정말 귀담아 듣는 학생들이 있는 거죠. 정말 학원에서의 태도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수업 태도도 반드시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말 정성껏 잘 듣고 학교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들 얘기도 또 듣고 또 저랑 프린트 공부들을 열심히 하면서 반복하고 하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반응성이 학생들한테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같이 공부하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본인이 그 수업 안에 들었던 내용들 중에 선생님 저는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프린트 내에서 이런 변형을 가하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학생들 입에서 이제 들려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단대부고를 원년에 했던 때랑 좀 이제 시간의 연차가 쌓이면서의 어떤 가장 중차대한 차이인데 제가 물론 리더죠. 제가 리더입니다. 이 학원 안에서 정말 나를 믿고 내가 프린트 변형에 대한 대응들도 잘 해줄게 라고 하면서 가이드를 하지만 또 이제 프린트 분석하고 그 분석을 하다 보면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전이도가 높아지니까 나는 사실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변형을 했어.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좋은 학생들이 좋은 반응을 합니다. 좋은 반응을 합니다. 이 학생들은 제 수업도 또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들으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간격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캐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프린트 변형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클래스가 저희 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잘 얘기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치동에서 어떤 수업을 준비하고 강조하고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좋은 자료들 푼다라는 얘기는 많지만 정말 본질은 학교 선생님이 내신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학원 수업과 학교 수업을 오가면서 듣는 학생들의 정직한 반응,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느끼는 소외들, 그것들을 같이 소중하게 여기면서 준비하는 게 학교 시험의 본질이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본질에 가다는 프린트 대응은 또 시간 속에서 춤추는 어떤 리듬감이 있는데요. 조금 문학적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대부고를 처음 맡았던 해부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입니다. 학교 프린트의 내용들이 뭐로 이루어져 있나 봤더니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사실 분류하면 됩니다. 예,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EBS 계열의 문제집과 그것이 아닌 시중 문제집은 일부가 들어가요. 언제나 일부입니다. 그 일부를 그냥 찌끄레기 처리하면 이제 모의고사랑 같이 처리해버렸습니다. 올림포스 고난도와 모의고사 문제와 찌끄레기 문제들 이렇게 이제 챙겨주면 되겠는데요. 이 EBS 올림포스 고난도가 정말 언제나 이제 주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항수를 보면 뭐 좀 특별했던 한 해가 좀 40문제보다 좀 적었으니까 조금 적었고요. 그 외에는 보통 60문제 이상의 프린트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많이 회자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오늘을 넘어가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뭔가 이제 케이아스처럼 뭔가 블랙홀처럼 표현한 것은 2020년, 2021년, 2023년도가 단대부고에서 좀 진도를 특이하게 끌고 갔던 해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 수학이 공통수학 1으로 확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 2학기에 있는 과목책을 끌어다가 순서를 바꾸는 건 하기 좀 제한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좀 소극적으로 이 공통수학 1 내에서 순서가 조금 교차되는 일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거는 시험을 준비하는 데서 아주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특이 진도가 될 수 있을지 안 될지는 그건 알지 못하지만 그 특이 진도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이제 염려하시지 말고 주어진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림포스 고난도 책은요 EBS 계열 문제집인데 수능 특강이라고 잘 아시죠? 그거랑 좀 달라요. 수능 특강은 매년 갱신하고 매년 바뀌는데요. 이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책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 교육과정 안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이전 교과과정에서는 올림포스 평가 문제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있었던 책이 지금 현행 교과과정에, 구 바로 직전 교과과정에 이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책으로 이름이 개정됐는데요. 이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프린트에 들어가니까 뭔가 고인물, 뭔가 비슷한 문항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 느낌들도 좀 있었고요. 제가 이제 어떤 똑같은 문제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어떤 피로감이 들었어요. 똑같은 문제는 또 출제하고 싶으실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든 거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조금 연차가 지나면서 올림포스 고난도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씩 양이 이제 줄어들기도 하고 양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출제의 빈도가 조금 줄어들고 오히려 모의고사 문제가 조금 더 약진하는 듯한 그런 인상들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훨씬 더 넓죠. 그래서 그해 이 프린트를 만드는 선생님의 안목에 따라서 조금 많이 이제 바뀌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런 변화가 있겠고 그 다음 변화는 어떤 게 예상이 돼라는 부분이 아마 시간 속에서 잘 관찰한 저의 이제 관점인데요. 이상하게 직전 교과 과정이 한 해가 더 연장되면서 원래 안 그랬는데 올림포스 고난도 책이 개정이 됐어요. 2022년도 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랬죠. 이거 개정되면 새로운 문제들 엄청 조심해야 되는데 하고 2023년도를 기다렸는데 다행히 새로운 문제가 거의 추가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개정되긴 했는데 책을 전면 개정한 게 아니라 10% 정도의 문제를 바꾼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10% 추가된 문제들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2023년도에 그러지 않았고요. 2024년도 당해가 되는 이 시점에 여기 10% 추가된 문제가 정말 쏙쏙 꼽아서 다 출제될 만큼 이게 신유형의 문제들을 같이 다 갖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번 이게 소스로 썼던 자료들은 그 자료가 가지는 시의성이 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새로 추가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더 필요하겠구나 라는 부분들은 이제 제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린트 대응 오직 단대부고 반에서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린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한 문제가 이제 좌우 문제들을 이제 보시면요. 이제 바뀌기 전의 계정과 바뀌고 나서인데 비슷한 문제가 똑같이 한 두 개씩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빨간색 체크한 녀석이 개정하면서 추가한 10%의 그 문제고 그게 이렇게 프린트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새로운 문제이기도 하고 그 이전에 다른 학교에서 기출문제도 나온 적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문제만 덜렁 있고 그거와 관련된 변형 문제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나올 가능성은 무지 높습니다. 왜냐하면 프린트 문제 중에서도 물론 다 난이도가 이제 조금 천차만별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문제가 좀 더 많습니다. 교과서보다는 훨씬 어렵죠. 근데 이제 한 문제 풀이가 이렇게 정교하고 어려운 문제가 이 올림포스 고난도에 개정된 문제집 안에 쏙 들어왔던 거죠. 이게 원 3개의 어떤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렇게 정교하게 다 과정들을 알아보지 않으면 답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제였습니다.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류의 문제는 뭐 타 학교의 기출을 찾는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고유하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 밖에는 불가능합니다. 제공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오직 단대부고 반에서만 이라고 한 부분들은 이런 문제들에 좀 정성을 다해서 포커스를 딱 맞춰서 만들 수 있는 여력은 저희 아무래도 단대부고 반이 유력하고 우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기울기가 이제 뿔마 1로 쉽게 제시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2와 빼기 2분의 1이라는 좀 묘하게 이제 회전을 시켜서 좀 미묘한 변화를 주고 그거에 대응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변화들을 통해서 이게 바뀌면 이게 어떻게 바뀌지? 라고 이제 찬찬히 훈련하는 게 되겠고요. 근데 찬찬히만 좀 쉽게 라이브하게만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강하게도 갑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이제 은티, 현티 이렇게 남긴 것은 저희 같이 이제 단대보고반을 했던 선생님들의 이름을 좀 새겨 놓은 건데요. 선생님 이 문제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같이 준비하던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 4개로도 출제하면 너무 문제가 멋질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한날을 천착해서 킬러 문제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장시킨 4개 문제의 4개의 원의 관계를 추론한 형태로 킬러 문제를 만들어서도 제공했습니다. 이런 두 문제들은 오직 단대부고 반에서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보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제목을 좀 짜봤는데 최후의 승자는 전날 본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전날 본 놈 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짜봤는데요. 제가 정말 열심히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큰 절묘함이 있는데요. 많이 바꾸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이 바꾸지 않지만 확실히 바꾼다. 이게 이제 제가 느끼는 선생님의 이제 작문법인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너무 문제 상황들을 과격하게 바꾸지는 않았으나 어떤 국면이 확실히 변했기 때문에 그 국면을 찾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것. 그게 학교 선생님들이 보여준 그간의 어떤 문제들의 스펙트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열심히 문제를 직접 만들지만 사실 가장 있음직하고 가장 나올 것 같은 문제는 이거다라는 느낌이 이제는 조금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전에 제가 킬러 문제도 우리 선생님과 같이 만들어 제시를 하고 제가 만든 문제도 또 있었지만 시험 전날에 풀릴 때에는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이 어려운 학교 프린트 문제가 원 하나 주인공을 두고 나머지 2개의 원 간의 각각의 관계를 물어보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왜 갑자기 따로따로 물어봐?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물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리슨직한 문제 아닐까? 이게 제일 나올 법한 문제 아닐까? 그렇지만 학생들은 한번 풀어놓으면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휘발되기도 하니까 내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있음직한 문제는 전날 제공하자 하고서 만들었던 이제 문제입니다. 정말 그 다음날 학교 시험에 표현만 좀 바뀌어서 이제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세 원을 동시에 생각하라는 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바뀌어 나오니까 저희 반에서 이제 100점 맞은 학생이 와 정말 선생님 덕분에 이 9번을 너무 수월하게 맞출 수 있었어요 라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이 아마 제가 이걸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못 풀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는 제가 또 피드백을 해주면서 이런 특정한 R이 9인 상황에 생기는 어떤 특정한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개수가 어떻게 바뀌어도 쉽게 대응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수업 안에서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10개가 20개 정도로 바꾼 것은 이미 본질적인 어떤 변형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쉽고 수월하게 풀어냈다라는 거죠. 그런 대응들을 저희 반에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정말 성실파입니다. 제가 뭐 제 자랑을 하기보다는 정말 이 5번의 기수 이제 단대보고 받는 동안에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 저 맨 왼쪽에 있는 프린트 원본 문제가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인수분해와 곱셈 공식의 변형을 같이 합성한
두 종류의 단원을 통합시킨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밑에 단대부고 시험뿐만 아니라 타 학교에서도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놈이 한 번도 빠짐없이 프린트에 나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정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프린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020년도부터 만들었는데 2021년도에 또 만들고 2022년도에 또 만들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다 쓴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제가 여러 개 날 때마다 새로운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작년에 이 해당하는 문제들을 준비하면서는 이제 더 이상 타학교 기출에 제시하는 문제보다 제가 직접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학교에서 정말 이렇게 내지 않을까라고 잡아서 한 서로 다른 5종의 이제 문제들을 내온 게 저한테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타학교에서 얻어온 문제 말고 제가 직접 만든 문제가 훨씬 더 많을 만큼 DB가 많이 쌓여있던 거를 작년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호를 바꿨을 때 생기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그게 이제 학교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예, 저는 단대부고 반 수업만 1, 2, 3학년을 하기 때문에 정말 저한테 주어진 어떤 소스의 양식들을 가지고서 학교에서 있음직하게 변형한 것들 충분히 또 올해도 제공하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패스 계열의 문제집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올해 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간에 이제 올림포스 기본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수행평가 교재입니다. 근데 이미 나왔는데 들여다보니까 구교과과정이랑 단 한 문제도 겹치지 않고 싹 다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교과과정이 새로 바뀔 때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출제진을 바꿔서 완전히 새 책을 쓰는 거니까 아마도 예상하기로 2월 10일에 출간되기로 지금 이미 벌써 서점에 표지 등이 등장했는데요. 아마 이제 올해 나오는 프린트에 대거 수록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문제는 그 어디에도 이제 소스가 없습니다. 새로 처음 신생한 문제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한 신유형의 문제들, 그게 이제 프린트에 들어온다라면 어디서 그 프린트 변형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맡겨주세요. 예, 저한테 맡겨주세요. 저도 이제 2월 10일에 이제 이 책이 나오면 저도 꼼꼼히 한번 풀어보고 이 중에 유의미한 문제들, 그리고 학생들이 어려워할 법한 문제들, 선생님을 자극하고 선생님이 좋아할 문제들이 뭔지 먼저 분석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아마 올해 안에 새 올림포스 고난도가 들어오게 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아주 낯선 문제에 대한 변형들 제게 맡겨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작년에 또 처음 시도한 건데요. 일일신, 우일신, 정말 매년 노력하다 보면서는 새로운 것들이 언제나 아주 이렇게 축복처럼 터지기도 하는데요. 작년에 이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제가 지금 얘기를 조금 길게 끌고 왔지만 지금 포인트가 프린트 변형은 본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라는 거였고요. 학생이 학교 수업을 듣고 또 제 수업을 듣고 그리고 제 시험에 프린트 변형을 풀면서 자기 소외가 쌓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 예감에 이런 변형이면 좋겠어요 라는 게 이제 체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체득이 된 게 제가 정말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변형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그 어떤 변형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하려던 제 의도가 이제 이식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학생들 중에 일부가 원래 이제 저 주머니에 있는 어떤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 문제인데요. 이제 순서가 없는 뽑기 문제였는데 거기에 순서를 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사실 조금 바꿨어요. 순서가 있으면 어떨까를 조금 바꿨는데 그렇게 바꾸게 되면 답의 구조가 굉장히 미묘하게 변하고 답이 몽땅 커지게 되는 어떤 킬러 문제급 문제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야,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하면서 제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함수의 문제들 중에서도 뭐 오른쪽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면 여기는 세 꼭지점을 지나는 어떤 함수들을 이해하면 금방 끝날 법한 문제인데 학생 본인이 와서 선생님 이제 이 접하는 것도 경계에 들어가면 너무 좋겠어요. 이 꼭지점만 지나는 게 답이 아니라 함수가 이렇게 접하게 될 때 경계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문제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저도 이제 열심히 변형을 하지만 제 학생들이 제가 이제 노력하는 방향성에 같이 호응을 해주고 자기도 예상할 때 이런 변형 문제가 나올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적확하고 굉장히 절묘한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이름을 저는 제가 만든 문제, 다른 선생님이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만든 문제, 학생이 만든 문제 다 이렇게 이름을 좀 달아두는 게 특징인데요. 그 사람의 그 안에서 난 고유의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3명의 학생이 지금 예시로 들었는데 학생이 낸 아이디어를 실제 시험으로 문제화해서 제가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비단 공부만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을 이해한 제 학생들이 고안한 아이디어로, 그 학생들은 사실은 발문을 짜는 문제를 만드는 기법은 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디어를 살려서 프린트 변형으로 제시했을 때 학생들 본인들이 기분이 어땠겠어요?
내가 제공했던 문제들 인정받고 수용받고 선생님이 너무 좋은 변형이라 칭찬해 줬을 때 정말 학생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본질에 가닿는 프린트 대응이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일방적으로 프린트를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들이 강조하고 느끼게 되는 부분들을 같이 수합해서 한 배를 타고 가는 거다라고 문제를 만들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본질에 가닿는 프린트 대응에 좀 아주 의미심장하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 그토록 고2, 고3 문제가 끌어다 내려지는 걸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대치등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뭐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이거는 뭐 공식적인 얘기야라고 받아들이시는 마시고요. 저도 친구가 이렇게 외대부고에서 교편을 잡고 있고 정신여고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행정적인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정말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뭐 수업을 준비하고 시험을 만들고가 참 제한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준비하다 보면은 이 모의고사 변형 이 학생들이 다 풀어보고 이미 다 그 툴도 다 알 것 같다라는 어떤 강박들이 생기게 마련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선생님 당신은 고1, 2, 3을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이미 지금 고1을 수업하고 있지만 고2, 고3 때 수업하면서 눈여겨본 문제들, 인상 깊게 착안을 갖고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끌어다 내리면 학생들은 낯설게 느끼는 거죠. 굉장히 낯설게 느끼고요. 당연히 학년이 높은 어떤 층위의 문제였기 때문에 끌어다 내렸을 때 훨씬 더 문제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을 가하기 위해서 고2, 고3 문제가 그토록 끌어다 내려지는 거예요. 작년에 한 해인데요. 이게 저희의 원, 투 펀치 기말고사에 이런 양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유의미할 수 있으니까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학교 프린트 문제가 60여 문제 중에 24문제가 경우의 수 문제였고요. 빡빡했습니다. 그 중에 11문제가 고3에서 진행하는 확률과 통계 문제에 확률과 통계 문제의 확률 표현을 살짝 발문을 지우면 경우의 수 문제로 봐도 되는 절묘한 지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끌어다 내려가지고 경우의 수 프린트로 갖다 집어 넣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대치동에서는 일반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이 한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상문고에서 출제한 걸 찾아냈어요. 이거 보니까 원래 집합이 4개짜리였는데 상문고에서는 이게 처절하네요. 이게 원소를 2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이게 답이 확 많아지는 거예요. 한 2자릿수 단위의 답이 저기 보면 이제 4자릿수 단위로 답이 확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양상이에요. 다만 여기는 어떤 문제들을 타 학교에서 찾으려고 애가님을 써도 이거 하나밖에는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게 고2, 고3 문제를 끌어다 내린 문제의 어떤 변형 문제를 구하는 거는 정말 또 어렵다라는 거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린트들을 자주 보면서 또 고2, 고3 문제가 끌어다 내리면서 제 안에 그래도 쌓여있는 경험치가 이게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아 라는 안목이 좀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방금 보여드렸던 경우의 수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니까 학생들한테 대응을 시키려고 제가 직접 한 4번 정도를 만들어서 여러 번 풀렸습니다. 여러 번 풀면서 이게 잘 이해가 되고 닿았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난이도가 높아서 개수를 바꿔도 확 문제가 어려워지고 여기서 요구하는 어떤 홀수의 짝수의 개수를 바꿔도 확 어려워지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참 중요한데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얘 포커스를 집중해야 될 이유를 사실 제 안에서는 못 찾았습니다. 근데 시험 준비하면서 단대부고보다 좀 학교 시험이 좀 빠른 학교가 좀 있었고요. 개포고가 시험이 있었습니다. 개포고 문제 풀어봐야죠. 왜냐하면 그 현 시점에 나온 문제는 그 동시대에 제가 집단 지성의 방향성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동일한 입장입니다. 지금 동일한 동시대에 동일한 시점에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 소스들이 비슷한데 시험을 출제한다? 어떤 공통분모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당해 동일하게 치러진 시험에 단대보고보다 좀 빨리 보는 시험들 굉장히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개포고 시험에 이 단대보고 이 프린트랑 거의 동일한 소재인 2번 합성한 것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를 킬러 문제로 낸 거예요. 어떤 해는 단대부고에서 창작 문제로 보이는 킬러 문제가 진선여고의 킬러 문제랑 동일한 것도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그 비화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돼서 어떤 교류가 있었고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해에 동일한 문제가 나왔던 일들도 저는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느낌이 딱 왔습니다. 이 2번 합성한 문제가 좀 나와주면 제일 좋겠다. 이게 제일 바람직하고 나올 법한데 그런데 이거 어떻게 잘 이해를 시키면 좋겠을까? 그래서 완전히 직보대 역시 유인물을 하나 만들어서 얘들아 개포고 시험에도 이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너네도 이걸 좀 주목해서 우리 이미 한번 풀어보긴 했지만 우리
원소의 개수가 5개일 때 이런저런 변형들이 나올 때 있는 상황들을 한번 유도해보자 하면서 그 자리에 짧게 강연을 한 거예요. 짧게 수업을 한 겁니다. 짚보기 때문에 어떤 전달식으로 판서식으로 수업을 오래 할 수 없잖아요. 짧게 수업하면서는 이 색칠한 부분들을 좀 유도해주고 이왕이면 지금 유도를 해봤으니까 자연스레 외워버려라. 이거 외우고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제가 강조하려고 색깔까지 좀 칠해놨던 거죠. 그 색깔까지 칠해놓고 그 전날 가는 달까지 최근에서 야 이건 잘 좀 집중해서 들고 가 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재현하는 저도 그게 나올 줄은 그게 진짜 결과로 나오기까지는 잘 모르죠. 근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은 숫자만 보고 바로 맞추게 됐죠. 그래서 이른바 개념 상상 100%, 계상 100% 문제가 이렇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정말 본질적인 프린트 대응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맞췄으니 제가 대단하지 않아요를 설명하고 싶은 것보다는 저는 이 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 한계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참 이 변형의 어떤 가지수라는 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표로 이제 정리했던 걸 잠깐 돌아가면 표에 사실 이 표에 있는 어떤 한 가지 맹점은 원소의 개수가 5개인데 이 원소의 개수를 바꾸면 이 표는 무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푸는 방법을 유도를 해준 거예요. 만약에 원소의 개수 5개가 바뀌지 않고 나오면 좋겠으니 이 표를 한번 외워주면 좋겠어. 그런데 야, 너 원소의 개수가 5개가 안 나오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내가 유도해준 거 잘 기억해서 너 직접 풀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보냈죠. 야, 걱정돼. 이거 원소의 개수 더 늘어날까 줄어날까 걱정돼. 걱정하지 마. 딱 3글자만 딱 얘기하고 시험 봐. 오, 선생님 뭐죠? 아, 씨발. 죄송합니다. 제가 잘 욕을 잘 못해서 이게 뭐 잘 감기지도 않네요. 제 학생들을 좀 웃겨주려고 좀 시험 전날이니까 긴장감을 와해시키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들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일단은 이게 5개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사실 좀 준비를 하고 이제 들어갔던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수학 1등, 제가 이제 1학기를 거치면서 저희 반에서 수학 1등이 나왔는데요. 이 수학 1등은 18이라고 외치는 대신에 그 자리에서 원소 6개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를 표로 쫙 정리했습니다. 이게 비범함이고 이게 제가 아까 말로 표현했던 패왕색이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남다릅니다. 이 남다른 학생들이 더 잘할 수 있게 자극하는 거 저의 몫이라 생각이 들고요. 뭐 이른바 센세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우리 애는 이거 푸느니라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개념 상상 친구들은 이거 그냥 답만 찍고 바로 넘어갔어요부터 시작해서 제 학생들한테서 쌤 사랑해요. 쌤 사랑해요. 너무너무 자기가 자랑하고 싶을 때 연락이 빨리 하는데 그러다 보면 오타가 나요. 그래서 이제 쌤이 아니라 샴을 쓴 친구, 샴하고 이제 썼던 친구까지 이런 일화들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냥 이제 제가 아주 쪽집게처럼 맞췄어요 라기보다는 이 한 문제에 집중했던 노력들 또 그거에 같이 호응해준 학생들이랑 같이 만들었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에 달고 단 열매가 맺힌 거 아닌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본질에 갖는 프린트 대응은 마지막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변형 문제를 만드는 것을 세특으로 혹은 발표로 시키기도 하는데요. 저희 반 학생이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유도했던 과정들 제가 한번 세특으로 발표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발표해야 될지 어떤 순서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 본을 따가지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필로 주는 이유는 그대로 제출하지 말라고. 본인이 가공하고 다시 이제 워드와 내지는 한글화해서 다시 올리면 이건 다시 본인께 되면서 자기 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것 이거 변형 문제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변형 문제요 라고 학교에 제출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세특 재료로도 이어진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의 설명회에서는 그 이전에 했던 것보다 제가 좀 더 나아진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랑도 했는데요. 제가 2, 3전 전망까지만 해도 학교 시험에 고2, 고3 문제가 끌어내리는데 이걸 맞추는 건 참 어렵다. 만약 맞히게 된다면 참 좋겠다. 열심히 변형하겠다라고 구두로 다짐하고 약속을 드렸던 시기가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변형 문제를 많이 만들고요. 저도 단대부고 1, 2, 3학년들을 다 하니까 고1을 지도하면서도 고2, 고3 프린트가 뭐가 나온지에 계속 지속적인 노출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선생님의 울림을 열심히 듣는다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강조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요즘 있는 선생님들은 요거에 좀 관심이 있어. 수원에선 격자점에 관심이 없대. 요즘엔 초월함수의 교점에 관심이 있대. 변수를 여러 개 쓰는 게 관심이 있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학생들을 통해서 또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착안한 고2, 고3의 좋은 문제들은
제가 늘 빠짐없이 고1 걸로 바꾸려고 엄청 그간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엄청 그간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수능이 언제나 선두주자죠. 수능이 어떤 출제한 문제가 가장 왼쪽 위 상단에 있습니다. 거기에 뭐 절대값 표현이나 함수를 나눈 거나 fx가 t가 된다는 표현까지가 이 함수의 개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대로 따다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이 다음 해가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모의고사로 거의 똑같은 기조의 문제를 냈어요. 거의 동어 반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는 이게 학교 프린트에서 들어왔었고 또 올해 모의고사 또 나왔으니까 이 표현을 갖다 쓰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걸 변형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보이면 알겠지만 어떤 핵심적인 구조가 동일한 거 보이시죠? 이게 고2 고3 문제를 끌어내린 단대부흥의 문제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화가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그 경우의 수 문제를 그대로 이제 숫자까지 맞힌 문제와 더불어서 이 고2 고3 끌어내린 문제가 이제 제 양이 좀 되니까 제 학생들한테 가서 야 너네 그간의 고2 고3 내가 끌어내서 풀린 문제가 이렇게 된다. 직보 때 좀 여력이 나면 풀어봐 라고 하는데 풀 여력이 많지 않죠. 다 풀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선생님 뭐 이 문제 어떻게 풀었었죠? 제가 이제 어디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부터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시험 전날입니다. 시험 전날 제가 만들었던 이 끌어내린 문제를 다시 한번 풀고 고민하고 정리하고 시험에 들어갔어요. 연달아 두 문제가 객관식 14번 저희 아까 전에 맞췄던 객관식 문제 단답형 1번 어려운 문제 이 문제가 그대로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숨가쁘게 빠르게 딱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첫 중간고사 때 3등급 정도의 점수로 조금 주눅들 만한 조금 아쉬운 점수였는데 이거 딱 맞추면서 3.1 정도의 점수를 받았죠. 어머니 문제가 왔습니다. 마지막 끝날 때 16등, 작년에는 1등급이 4%가 16등까지였는데 딱 16등으로 문을 닫아서 1등급 나왔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결과물을 받았던 건데요. 저희 개념 상상의 이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게끔 올해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열정적인 메이커, 문제를 열심히 만드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매년 100문제 이상의 각 학년당 자체 프린트 변형 문제를 만들고 올해도 계속 할 거고요. 유의미한 고2, 고3 끌어내리는 문제를 지금 미수에 그쳤지만 아직 남은 문제 많잖아요. 다수 확보하고 있고 또 올해도 열심히 만들 겁니다. 25년대도 헌신적으로 만들려니까 이제 그 부분 믿고 맡겨주시고요. 저만 혼자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개념 상상 단대반 수석 연구소가 있고요. 저희 수석 연구원인 박정수 선생님이 아주 정교하고 어려운 킬러 문제들 내지는 정교한 문제들 같이 만들고 계세요. 이게 비밀이었는데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A반에서 협업하시는 김호겸 선생님도 1학년 프린트 문제에서는 같이 연구하고 같이 킬러 문제, 중킬러 문제, 조금 변별력 있는 문항들까지 섹션을 나눠서 열심히 변형할 것 같습니다.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은 금싸라기 너무 귀한 시간이니까요. 최적의 정규반 시스템 소개를 하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4주까지의 시간이 있는데요. 이게 뭐 대형 학원 탑반들과의 차이점인데 저는 개념 설명 압축해서 꼭 합니다. 이 스토리로서 전달하는 부분이 저는 꼭 있어야 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한 4번 정도, 뭐 3번, 4번 이렇게 공수원을 봤을 테니까 나올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요약들을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정리해서 개념들을 설명해주고 나올 수 있는 모든 수학 유형들을 빠짐없이 그러니까 잘 나오고 유력한 문항 말고도 빠짐없이 샅샅이 일단 모든 유형들을 공부한다라는 기조로 가고요. 당연히 모의고사 킬러 문제들 단답형에 한두 문제로 나올지라도 소중히 여기고 풀어야 되겠죠. 단대 컨텐츠라고 해서 그간에 제가 열심히 만든 문제들을 집대성에 이제 풀리게 될 거고요. 3, 4주차쯤에 프린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린트가 나오면 한번 풀고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다가 더 좋은 풀이 숄컷이 나오면 또 그걸 또 해체하고 하면서 여러 번 훈련이 될 거고요. 시험 직전에 2주간에는 이제 정규 수업이 이제 개념 수업을 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로 가야 되는데 저는 풀테스트 2번 보는 것을 지향하는 편은 아닙니다. 풀테스트 2번은 언제나 그 두 번째 시험을 막막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하프타임 테스트를 보는데 이 모의고사에 유력한 중킬러, 킬러 문제들 그게 이제 단답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킬러, 킬러 문제들에 집중해서 주로는 이제 원본 문제는 다 이미 풀어봤습니다. 대치동 내신에 이미 나왔던 변형 문제들을 저도 같이 한번 풀어주고 학생들한테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절반의 시간을 두고 하프타임 모의고사를 치르는 형식으로 킬러, 중킬러 문제들을 좀 대응을 하고요. 숙제량을 조절합니다. 이제 전 과목으로 준비를 철저하게 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수학을 끊어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이제 단정하고 있어요. 수학은 노동이고 늘 해야 되는 거고 감을 잃지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이제 반복의 포연으로 들어가게끔 3월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것들
그리고 중요했던 문제들을 다수 넣고 또 필요한 좀 새로 자극적인 문제들을 좀 넣어서 좀 복습이 될 수 있게끔 컨텐츠도 짜고 그 숙제량을 좀 조절하는 시점이 이 시점이 됩니다. 숙제가 좀 줄어드는 대신에 이제 프린트 변형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프린트 변형 문제도 좀 까먹을 쯤에 다시 한번 책으로 엮여서 프린트 변형 1.0, 1.5 이렇게 책자로 제공되면서 클리닉 기간에 열심히 풀게 됩니다. 예, 직보 기간, 그 누적된 데이터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있음직한 문제, 가장 좋은 문제, 가장 밸런스가 좋은 문제를 파이널 테스트로 2회 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시험 당일에 뭐 올해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10시 반 정도가 등교 시간이라면 제 학생들이 8시에 찾아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 의도를 가지고 개설했던 것은 아닌데 학생들이 와서 좀 차분하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험장으로 가고 싶다라고 해서 저는 8시마다 아침 직보를 진행했습니다. 8시부터 10시 정도까지이고요. 시험에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너무 과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서술형에 나올 법한 프린트 문제들을 제가 살짝 변형 문제로 내서 꼼꼼하게 써보고 선생님한테 첨삭받고 그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갈 수 있기까지 일정이 짜져 있습니다. 수행평가 잘 풀 수 있게 저희 학원은 단대부고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고 오면 뭐 4시부터 4시 반 요 언저리에 이미 다 학생들이 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마중물, 웰컴 프린트라고 해서 마중물 프린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수행평가를 단원별로 찢어 놓습니다. 이 수행평가가 있잖아요. 비중이 무려 40%예요. 지필고사 60%면 수행평가가 40%인데 이 40%를 이 올림포스라는 기본 책에서 한 4문제를 무작위로 뽑아서 시험에 치르게 하는데 다행히 변형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틀리는 학생이 있다는 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수행평가를 틀리는 학생도 있다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런 일 발생하면 안 되죠. 절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번 풀면서 눈에 익고 자연스럽게 과정도 있고 그럼 외워지는 수준까지가 되니까 저는 수업에 등원하기 전에 웰컴 프린트 형태로 이렇게 수행평가 문제들을 다 풀 수 있게 좀 준비를 시키고요. 수행 직전, 수행평가 보기 전날, 전전날 이럴 때는 학교 그 정규반 수업이 있으면 정규반 시험에 시험을 빼고 이 수행평가 프린트를 잘 풀고 수행평가를 볼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꼼꼼한 클리닉 저희 학원은 매주 3회 보낸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토요일날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토요일날 수업을 하지 않고 토요일 오전, 토요일 오후로 나눠서 클리닉을 온종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 학생들이 2텀 중에 본인이 올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오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개인 책자화된 오답 노트를 꼼꼼히 풀고 이게 한 20문제 정도가 모이게 됩니다. 정신없이 풀고 선생님한테 질의하고 저도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면서 쭉 돌다 보면 어느새 이제 1시간 반, 2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근데 거기서 그 포인트가 살짝 지나가면 좀 루즈해집니다. 그래서 주간에 봤던 시험 중에 많이 틀렸던 문제에 조금의 변형 문제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프린트 대응하는 게 더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3번째 시험이다. 주간 3번째 시험이다 라고 생각해서 복습 테스트가 있는데 이 복습 테스트 안에는 주간 봤던 시험의 메인 문항들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프린트 변형 문제들을 한 번 더 풀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진행되는 클리닉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입니다. 예, 이 서술형 완벽 대비에 대해서도 저는 자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 시험마다 학교에서 제시할 법한 이 서술형 채점표를 저희가 만들어서 조교애들이 직접 이 서술형 채점표에 맞게 채점을 하고 첨삭하는 형식으로 정규반이 진행이 됩니다. 첨삭하는 조교들 그냥 보통 노력하냐고요?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제가 조교가 풀이해 놓은 어떤 조교의 풀이를 가져왔는데 제 수업에 들어오려면 숙제 일정량 꼭 다 풀어야 되고 시험지를 다 풀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서술형까지 제가 보면 조교용 파일이다라고 저장해 놓은 거에는 단원 분류를 딱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 단원을 의도로 내가 낸 거니까 이런 단원의 중심으로 너가 풀어봐 해서 조교애들이 먼저 풀고 제가 첨삭을 해줍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게끔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험 거의 임박해서는 프린트 원본 문제를 또 열심히 반복해서 풀 때가 됐는데 그냥 원본 문제 풀고 맞췄다가 아니라 제가 이제 각 프린트 문제마다 모든 문항들을 이런 걸 써야 배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배점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학생은 본인이 그걸 풀어보고 그 배점표 가지고 채점해보고 이거 내가 빠뜨렸구나 이거 빠뜨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체크하는 방식으로 시간품이 많이 드는 아주 시간품이 많이 드는 것이지만 제가 이렇게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아주 자신감 있게 서술형을 풀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어떤 개인 고유의 컨텐츠인데요. 당일 정규반 수업 마치고 그러니까 시험 오답도 끝났고 그날 배분된 어떤 문제 풀이까지 다 끝났으면 집에 귀가하기 전에 자기 자신만의 고유의 연구 노트라는 걸 써야 해요. 오답 노트가 아니라 연구 노트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부터 쭉 써왔던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정말 오늘 하루에 가장 영감을 많이 받았던 문제, 그건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측면을 받은 문제,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차분히 다시 한번 손으로 직접 문제서부터 풀이까지를 다 꼼꼼하게 써보게 하는 것이 연구 노트입니다. 그래서 그 한 문제를 어쨌든 자기 자신의 손으로 쓰고 그 풀이까지 써놓으면 그 문제 하나는 유형화돼서 장기 기억 속에 보관이 되는 거죠. 저는 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항들이 시험의 문제에 나왔을 때 정말 큰 희열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때 한 달 전에 봤던 건데도 이렇게 잘 써놓고 준비를 해놓으니까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정말 자신감 있게 풀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공부 방법보다 이렇게 좀 쓰고 이렇게 집중해서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장기 기억력에 큰 효과를 주죠. 이렇게 이제 고유의 연구 노트를 쓰게끔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전에 학생들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야, 너네 문제 한번 만들어도 볼래? 라고 하면서 문제를 만들게도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직보와 당일 직보의 가장 중요한 프린트 변형 문제 마지막 파이널 2.0 버전의 책인데 정말 잘 만들어놓은 책이라고 저는 자부하고요. 그러니까 이 프린트 원본 문제도 있고 그간에 만들었던 변형 중에 제일 중요한 변형도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들을 시험 전날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조그맣게 필기 노트까지 만들어서 정말 마지막으로 들어갈 때 기억해야 될 그 한 단어, 한 표현, 선생님이 강조했던 맥락들을 읽어보고 들어가도록 이제 표시가 좀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직접 보충은 서술형에 입각해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이제 서술형, 그 정규반 시스템에 조금은 이제 좀 외적인 부분들, 그냥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부분인데, 우리 무한대로 뻗어보자. 이건 제가 좋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어필하면서 학생들한테 호소하고 어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특을 쓰는 부분에 있어도 학생이 가져와서 좀 첨삭해 주세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굉장히 정성껏 첨삭을 해줍니다. 이때 원칙은 뭐냐면 학생 본인이 먼저 요청해야 되고요. 학생 본인이 요청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건 이런 방편으로 좀 세련되게 바꿨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제언하고 제시안을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었던 이제 세특 소재가 학생이 인수문제 단원에 부정방정식이라는 어떤 정수의 성질에 열심히 집중해서 이거를 세특 소재로 쓰면 좋겠다 하고 읽고 왔는데 표현 방식이 조금 덜 세련되고 덜 좀 임팩트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잘 나눠서 써줬으면 좋겠어 라고 제언하면서는 굉장히 그 발표가 우수 세특 발표로 이렇게 선정될 만큼 좋았다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좀 해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수학 경시대가 없어지고 수학 챌린지가 진행이 되는데 수학 챌린지가 진행이 되면 그 챌린지에 있었던 한 문항을 온전히 다 맞추면 점수에 관계없이 학생한테 이거 너가 다 맞았는데 이거 너가 한번 발표해 볼래? 이거 세특으로 써줄게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제시합니다. 그럼 열심히 본인이 이제 풀었지만 생각보다 더 정교한 풀이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빠지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이제 고민하는 그 세특에 있어서 그 수학 챌린지 내용을 쓰는 부분에 제가 직접 저한테 찾아오고 질문하면 제가 같이 재현하고 같이 돕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성적만 이뤄낸 것이 아니라 너가 꼭 해야 되는 비교과 내용까지도 우리 같이 공부했네. 정말 유의미한 시간을 보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도와주는 의미로 조금씩 이제 같이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배와의 만남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작년 1학기에는 이제 주호라는 제 단대부고 1기 학생인데 2점대 초반 좀 넘는 학종으로 서울대 쓰기는 조금 어려웠는데 아주 정성껏 세특을 썼습니다. 이 학생은 정말 농대에서 안 뽑아주면 안 될 학생, 모든 내용의 관계, 용수, 내지는 간척 이런 내용들과 연계가 되게끔 세특을 아주 자세하게 쓴 거예요. 정성스레 쓴 세특은 불패다. 정말 본인이 조금 내신에서 부족한 것을 압도할 만큼의 세특을 쓴 학생이 제 학생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동기부여를 주려고 너네 세특 쓰려고 할 때 대충 쓰지 말고 이 형처럼 써야 돼 라고 제시하려고 제가 잠깐 불러서 이제 세미나처럼 강연을 시키기도 했고요. 또 제가 마지막 연합반을 했을 때 제 자랑이었던 저한테 이제 4, 5년 동안 수업을 듣고서 서울대 의예과에 갔던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이 말 그대로 전설적인 1.0, 내신 1.0의 학생이었습니다. 많은 과목이 1등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1.0이라는 내신 어떤 그 업적을 이루기까지 본인이 어떤 노력과 노하우들이 있었는지 좀 재밌게 나눠주라고 제가 초청했었는데 아주 예쁘장한 아가씨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게 그날 하루 시험 빼고 이렇게 학생들이 제가 초대하는 강연자가 와서 세미나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세미나를 좀 진행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마 세미나는 보통 기말고사 준비하는 중에 조금 루즈해질 때 그때 동기부여를 하려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범이라고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고요. 단대부고를 졸업했어요. 연대 전기전자 졸업하고서 퍼드에 석박사 공부하고 지금 아주 이른 나이에 한국 외대에서 컴퓨터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워낙 컴퓨터과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높고 이 AI 기반 엄청 다양한 어떤 얘기들과 관심들이 많은데 정말 컴퓨터학과에서는 뭘 주로 다루는지 내지는 공대라는 큰 파트는 굉장히 분야가 많은데 잘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공대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좀 재밌는 세미나도 예정 중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정과 섬세함으로 A반 김옥겸 선생님이 저희 학원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잠실에서 주로 이제 잠신고 그리고 정신여고 수업을 담당하고 계셨는데요. 원체 그 잠실에서 유력하게 수업을 하고 계셨는데 이 대치동으로 오랜만에 복귀해서 정말 여리껏 수업을 하겠다라고 저희 학원에 오게 되고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처음 오시면서 지금 몇 달 전에 조금 수학에 자신 없는 학생들 스파르타 형식으로 주 3회 와서 공수업만 정말 집중적으로 봄학기 전까지 공부하자라는 스파르타 반을 열었는데요. 그 스파르타 반 안에는 서로 조금 이제 뭐랄까 선행의 내력이 다르지만 어쨌든 좀 기반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한 20명의 학생이 모였는데 그 학생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정말 학생들을 유들유들하면서도 아주 열정적으로 그 지도를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A반의 적임자라고 확신을 하고요. 저희는 독립적으로 각자 수업의 스타일은 존중하면서 독립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되 가장 중요한 프린트 대응은 공동으로 문제를 만들고 공동으로 공유해서 단대국원에 제시를 한다. 그리고 4번의 큰 분기별 그러니까 1학기 그리고 가을학기 그리고 여름 겨울학기가 지날 때마다 학생들이 시간표를 좀 바꿀 수 있고 유연해질 때마다 필요하면 이제 S반으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선생님, 내지는 지금 좀 더 기본이 필요합니다 A반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하면서 서로 전반 재원을 하면서 학생들 좀 이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안내를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테스트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2차 함수까지 중간고사 범위 전부이고요. 연례문항, 내문항 이 학교의 스타일과 양식까지 동일하게 돼 있되 일단 도입하는 시점이니까 시험을 아주 어렵게 내지는 않았습니다. 네, 분반은 정해진 개수 이상이 되면 S반에 분반이 되고 저는 40명으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 시험 본 거에 대해서는 전수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제가 직접 어머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제 제가 본 이 시험 안에서의 학생의 엿보이는 내력들, 장단점들 그렇게 이제 소개를 드리고 남은 시간에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상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빈 여백의 시간에 풀기 참 좋을 텐데 이기출이란 이 책 이제 더 이상 연차를 쌓지 않겠습니다. 10개년 단대보고 기출문제집을 단원별로 난이도별로 구성해서 나눠드렸는데요. 요거 열심히 한번 풀어보고 오면 그냥 비단 이걸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원본도 한번 어떤 문제인지 한번 자치 한번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더해서 주로 그 학교 시험에 변별력 있는 킬러 문제들이 질문이 많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질의를 다뤄주는 시간도 제 클리닉 시간에 가지려고 하니까 제 클리닉인 토요일 오전 9시 혹은 1시 반에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예약은 그 책자에 안내된 조교용 핸드폰으로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는요, 정성이 가 닿는 곳, 헌신이 세워주는 곳, 이 과거 완료 형태로 제가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됐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대부고 1기 학생들이 끝나고 이제 올해 2기 학생들이 졸업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 아까 5번째 기수를 받는다며요. 그렇죠. 3년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2기 학생 중에 정말 제가 아끼고 마음하는 친구 한 명이 연세대 치대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체 서로 마음하고 좋아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야, 우리 공부했던 내력들 우리 편하게 얘기해보자. 사실 학생은 한영 외고를 준비하다가 그걸 접고 단대부고에 유입된 케이스인데 정말 수학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들도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수더분하게 제가 인도하고 이끄는 방향대로 언제나 열심히 하면서 단대부고 내에서 수학하는 2등급 정도를 늘 받았던 학생인데요. 수능을 너무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단대부고 내신 수업이 얼마나 수능에도 도움을 많이 주는지에 대한 제 사례인데요. 그 학생과 같이 한번 두런히 인터뷰하고 또 그 인터뷰 안에서 그 학창 시절에
어떤 중요한 노하우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또 이 채널을 같이 한번 구독해주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결국 또 좀 짧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